2017년 6월에 개봉한 박열은 이준익 감독의 전기적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활동한 아나키스트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열과 그의 연인 가네코, 후미코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이자 고통의 시대였던 일제강점기를 그린 영화는 굉장히 많지만 그중 박열은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잘 나오기 쉬운 민족주의를 최대한 배제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어떤 부분을 알고 가면 좋을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감상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감독의 전작 동주와는 달리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실존 인물이라는 것인데요. 이준익 감독은 일본 관객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후미코의 옥중 자서전과 평전 등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90% 이상을 고증했다고 밝힌 만큼 영화 도입부의 철저한 고증의 실화입니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부 오류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실제 후미코는 박열의 시를 보고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실제와 약간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영화 내에서는 자경단을 피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학살을 피해 당시 반체제 지식인인 기타이키의 보호를 받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영화 초반 일본도를 꺼내서 휘두르려는 양아치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일본은 팔을 차고 다닐 수 없는 폐도령이 내려진 국가였고 또한 하수요가 피우려는 담배가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보여지는 필터 담배는 1960년대 이후에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박열의 시 나는 개, 새끼로 쏘이다입니다. 이 시는 박열의 강력한 저항 정신이 담긴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 새끼로 쏘이다. 라는 문장만 봐도 절대 지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겠다는 투철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점은 친일파들을 가혹하게 폭행하는 장면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 실제로 그는 친일파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더럽히는 너를 우리는 그냥 둘 수 없다. 따라서 이 경고장을 보낸다. 몇 편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행동에 변화가 없는 친일파들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열은 일본인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인력거를 끄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는 3.1운동의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잡혀간 많은 이들이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조선에서 독립운동은 불가하다고 직감하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홀로 일본에 가게 된 박열은 그때부터 생계 유지를 위해 몸쓰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아나키스트라며 박열에게 동거하자고 하던 가네코 후미코. 아나키스트란 무정부주의자를 일컫는 말인데 아나키스트란 모든 형태의 정부나 권력 등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박열도 일본에 간 지 2년 만에 결성했던 조직 흑도도 이 아나키스트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은 일본 최악의 지진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데 이틀 만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수십 번이나 일어났고 10여 분 만에 10만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났다고 합니다. 이는 점심시간에 일어난 지진으로 지진 피해 지역에서 대화재가 일어났고 지진 사망자의 90%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개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진과 화재로 도쿄의 약 40%가 전소되었고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일본은 대혼돈에 빠졌는데요. 이 혼돈의 틈을 타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이때 죽은 조선인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관동대 학살은 광동 대지진으로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마을에 자경단을 결성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당시에 조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심지어 일본인들도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영화에서는 자경단이 길 가는 행인에게 15엔 50전을 말해보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한국어에 없는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는 장음이나 발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열의 변호사를 맡은 후세 다츠지는 우리 변호사라고 불릴 만큼 많은 독립운동가를 변호했다고 하면서 일본인 최초의 건국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비롯하여 최파룡과 송계백, 밀정의 실존인물 김시현과 황옥, 김지섭 등 많은 사람들의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또한 후세 다츠지는 후미코가 의문사하자 그녀의 유고를 수습해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의 안장을 도와줄 정도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인 두 번째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국 이름도 존재하는데 영화에서도 보여지듯이 방문자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양육을 거부당하여 출생신고도 되지 못하고 일본에 있는 친척집에서 맡겨져 자라던 중 1912년 한국에 살던 고모의 집에 들어가 할머니에게 학대당하며 7년간 조선에 살게 되는데요. 이때 3.1운동을 목격하게 되고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를 확인하고 이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1919년 일본으로 돌아왔으나 계속되는 불우한 가정환경 덕에 혼자 도쿄로 올라와 이때 사회주의자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아나키스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를 그려낸 영화 박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문구처럼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독립운동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영상 끝내볼게요. 내 손 안에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인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